일단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요, 저희 고정으로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장재창 대표가 이번에는 투자의 지도 책, 댓글 달아시는 분, 그 10분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10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지도, 무엇을 언제 사야 합니까? 화두를 던지고 그걸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뭐 워낙 그 방송을 통해서 인사이트가 깊다는 걸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요즘 가장 핫한 게 카카오니까 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카카오는 어쨌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김범수 의장이 그 5천억 블록딜을 했잖아요. 맞아요. 자기 지분 블록딜을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흔들렸는데 그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주가 또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 오늘 상승 반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여전히 살아있고 다만 그러니까 이게 월봉 보시면 주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이게 지금 이제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보면 2020년에 그 저점이 얼마냐면은 3만 원 이하였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12만 원이니까 4배 올랐거든요. 거의. 예. 4배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좀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들고 가시는 건 괜찮죠. 여전히 뭐 시가총액 50조 원대니까 60조, 70조까지 여력은 있어요. 그러나 가기 위해서는 좀 기간 조정 필요하다. 그리고 이 블록딜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는 게 블록딜 물량이 지금 전체 시총이 50조잖아요. 50조 중에 5천억이면 1%밖에 안 돼요, 사실은. 부담이 얼마 없습니다. 5조짜리 회사가 5천억 블록딜을 하면 부담이거든요. 10%니까. 근데 지금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딜보다도 다만 주가가 좀 너무 올라왔고 액면 분할 끝나고 나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어요. 그날 당일날 13만 2,500원까지. 근데 그 후유증이 좀 있어요. 그날 막 급등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막 추격하신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당분간 카카오는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좀 재미는 없는 주가 흐름 옆으로 좀 늘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액면 분할하고 첫 재상장하는 날 8%, 18%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하여튼 뭐 그 물리신 분들은 또 지금 되게 마음이 이게 아프시겠죠.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삼성전자 96,000원 갈 때랑 그날 가고 그 후로 주가 쭉 빠져버렸잖아요. 약간 카카오도 좀 약간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KC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예. SKC는 지난번 SK 이노베이션 이후에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SKC가 예전에 그 SKC의 최대 CEO였죠. 그 최신호 회장이 그 약간 횡령 비리 혐의 때문에 거래가 정지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주가가 지금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를 했어요. 엄청납니다. 왜냐면 2차 전지 회사들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 동박 기업이죠. SKC가. 근데 동박은 수요가 너무 많은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전 세계에. 그리고 SKC는 예를 들면 뭐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해도 납품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SK만 납품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 LG에 납품할 수도 있고 뭐 폭스바겐 아니면 일본의 도요다가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에 납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15만 원까지 한번 또 치고 나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잖아요. 10만 원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한 50% 올랐거든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쉬는 거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좀 쉬었다 가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다만 전기차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이제 22일 날 미국의 기후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또 한번 대응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도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 근데 이게 현대차가 삼성전자하고 좀 모습이 비슷하죠? 비슷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둘 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1월달에 사서 좀 후유증이 생겼고 현대차는 뭐냐면 애플카 때문에 올해 1월달에 애플카 이슈 딱 터지고 나서 주가 28만 9천 원 딱 찍고 지금 재미가 없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바닥은 나왔는데 저는 자동차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자동차 업황 꺾이지 않았잖아요. 이번 1분기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고 오늘 그 지난주에 그 독일의 다임러 있죠. 네. 그 다임러 벤츠 그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가 뭐냐면은 그 판매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지난 전분기보다 줄었는데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판관비 통제가 되는 거죠.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판매를 못하는 거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익이 늘었다? 왜냐? 이 판촉비가 줄어들었대요. 왜냐면 공급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뭐 이거 마케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올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광고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비용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한 대를 팔아도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벤츠 자동차를 1억 원에 팔았다면 지금은 1억 2천에 팔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비용을 전가시켜 버린대요. 그리고 그 가격에도 사요. 살 사람들은. 왜냐면은 물론 이제 벤츠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을 크게 못 느껴요. 그리고 왜 고급차를 이렇게 더 비싼 모델을 사게 되냐면 지금 어차피 내가 해외여행을 못 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쓰이는 돈은 명품이나 자동차를 사버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나타 살 사람이 그랜저 산다고. 업그레이드 해서.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마진이 올라가는 거죠, 단가가. 그러니까 이게 다임러에서 확인이 됐고, 현대차라고 다르겠습니까? 현대차에 뭐 예를 들면 산타페를 사려고 하셨던 분이 제너시스 GV80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입장에서는 좋고, 하반기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게 그때는 반도체가 좀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고요. 실제 TSMC가 지난주 그 실적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대요. 반도체 공급 조금 원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자동차 쪽은.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문제지 공급은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지금 남들 관심 없고, 뭐 이건 삼성전자 똑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그렇지. 요새는 다 딴 데 좀 가서 수익 좀 내고 올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작년 10월, 9월이 똑같았어요. 삼성전자 할 거면 주식 뭐하러 하냐. 근데 지금도 그래요. 삼성전자 할 거면 뭐하러 주식해? 현대차 할 거면 하지 마. 막 이래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반박자 빠르게 좀 재미없더라도 미래가 담보는 돼 있잖아요.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지금 오히려 투자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족 공급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공장이 잠깐 쓴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올해 뭐 한 10년만 돼 뭐 판매 생산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서 많이 썼고, 방금 제가 다임러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와야 되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은 줄죠, 당연히. 이건 누구나 알잖아요. 당연히 판매가 주는 건 맞는데 마진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나중에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 된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가를 낮출까요? 절대 안 낮춥니다. 그렇지.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 라면 가격, 뭐 김치찌개 가격, 햄버거 가격 한 번 올리면요 절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떨어진다고 안 내리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업종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즐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자기네들한테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면 대량 생산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 10년간 있었던 자동차가 10년간 공급 강이었대요. 되게 지금 그 공급이 너무 많았대요. 수요에 비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 쇼크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업종한테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하나의 더 좋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질문 중에 좀 재밌는 걸 하나 봐서, 그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니까 2000년대 IT 버블처럼 5배, 10배 오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반도체 소부장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구성했다는 것 같아요. 지금 구성했으면 좀 비싸게 사실 것 같고. 근데 아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옛날에 IT 버블은 진짜 묻지마 투자였잖아요. 그때는 너무 그때처럼 심했죠. 가는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가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정말 슈퍼사이클이 오면 지금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되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좀 올랐어요. 단기간에 좀 오버스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활용하시고, 제발 물어보신 분께서 제발 몰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살 돈은 남겨두셔야
다음에 빠질 때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번에 사셨으면 이분은 그냥 무조건 이제 올라가기만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고, 분명한 건 방향은 맞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의 방향은 저는 잘 보셨다. 그리고 반도체 설비 투자가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최대 수혜는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맞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이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 여행주 좀 지금 미리 들어가도 괜찮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예. 또 여러분 계시네요. 근데 일단 항공주나 여행주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사실은. 그래 조정받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좀 조정받는데 조금 더 좀 하락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하락폭이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은. 그래서 급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락을 한다면 하반기를 보고 저는 모아가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반드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돼요. 진짜 이게 4차 대유행이 올해 연말까지 가가지고 백신 보급도 더 더뎌지면 안 망할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현금이 안 돌면. 그래서 반드시 지금 업계 1위 회사 있잖아요. 여행회사 중에 1등. 아니면은 현금이 확실히 있는 기업. 항공주에서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1등 기업. 이걸로만 대한항공하고 하나투어밖에 없는데. 네, 그런 기업으로 압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위권에 있는 기업은 시간이 지금 문제거든요. 이 상태로 가다가 현금 고갈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유증해야 돼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 항공과 여행주는 1등주 위주로만 편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카카오 다음으로 아마 가장 핫하지 않았을까 싶은 회사인데 하이브. 하이브요? 하이브도 개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또 물리시는 분들도 많고. 이 기업을 왜 엔터사들을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지. 아니 그 되게 뭐 많이 사셨더라고요. 글로벌 그 뭐지 그 엔터테인먼트사가 된다고 예. 합병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글로벌 그 뭐죠 아티카 홀딩스일 거예요, 이름이. 그 회사에 이제 저스틴 비버 같은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인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당시에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사실은 저희 회사입니다. 50만 원. 너무 높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50만 원짜리 보고서도 나왔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좋게 봤던 거죠. 근데 왜 빠지느냐? 일단 보호해수 물량이 풀려요. 이번에 풀려가지고 물량이 좀 꽤 됩니다. 그리고 BTS 멤버들이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 물량도 풀렸어요, 다. 6개월 이제 보호해수가 끝나가지고 방시혁 의장도 풀렸고, 이분들이 팔지는 않겠죠. 당장 팔지는 않겠지만 대주주 물량까지 이제 언제든지 원하면 팔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수급 부담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요새 물적 분할 또 발표를 했어요. 하이브가 뭐냐면은 음반회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 중에 이제 음반회사가 있는데, 이 음반사가 매출 비중의 60%나 돼요. 비중이 좀 높아요. 이거를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LG화학 사건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회사 또 이렇게 상장하면 이것도 하이브 투자 매력 없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언제 상장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그 음반회사는 100% 지분을 갖게 돼요, 하이브가. 그래서 당분간은 큰 영향은 사실은 없어요. 예, 하이브의 그 매출에 그게 그대로 꽂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만약에 이 음반회사가 향후에 상장을 했을 때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그게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주주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유상증자 이번에 했잖아요, 인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은 다 저는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너무 단기간 내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면은 그 기대만큼 맞아요.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좀 여유를 가지시고 장기 투자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계산을 좀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럼 한번 시황 어떻게 네. 되고 있는지 볼까요? 현재 한국 증시는 요즘에 한국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살짝 빠진 다음에 오후에 올리더라고요. 그게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략 후강장인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3,207포인트 플러스 8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0.26%, 코스닥은 더 강합니다. 요새 바이오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1,030포인트까지 벌써 왔어요. 와. 그래서 9포인트 0.93% 강세 이어가고 있고, 주요 이제 기업들 특징주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역시 오늘도 해운주입니다. HMM이 6%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더나 아시죠? 모더나가 한국에 자회사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백신 회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뭐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 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한 3% 이상씩 다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LG전자하고 SK,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이 대형주 내에서는 좀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역시 아쉽지만 역시 오늘 좀 빠지는 섹터는 그 삼성전자가 역시 오늘도 부진하고 현대차도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너무 좋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역시 오늘 이 시젠이 22만원까지 벌써 왔어요. 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진단키트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 올랐고, 제넥신도 백신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7%, 6% 올랐고, 그 다음에 뭐 TCK, ST팜, 헬릭스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섹터가 어디냐면 반도체, 장비, 소재. 이 두 개 합치면,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합치잖아요. 거의 코스닥 시가총액 절반이 나와요. 얘네만 가면 그냥 지수 올라갑니다. 그러네. 이 기업들이 다 올라가요. 뭐 테스나, 리노공업, 뭐 SNS텍, 동진세미케. 근데 반도체 소부장 왜 올라가시는지는 아실 거예요. 아까 그 삼성전자 기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50조 투자액이. 그래서 오늘 이쪽 섹터들이 좀 불을 뿜으면서,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고, 투자자별 종합을 말씀드리면 지수가 강할 땐 보통 개인이 파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좀 팔아요. 좀 차익 매물 내놓고 있고, 다만 바뀐 게, 이게 이런 경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금요일도 연기금이 샀거든요. 오늘도 사요. 386억인데 이제 좀 연기금이 개인 투자분들의 말을 좀 들었나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틀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일단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만 정리해드리면, 아까 한 번 더 정리해드릴 텐데 코로나19 수혜주들이 다 강합니다. 모더나 관련주 강하고, 3D 낸드 반도체 기업들, 또 LED 장비 업체들, 또 반도체 장비, 해운주, 이런 기업들이 강하고, 요새 또 원자력 발전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자력, 예. 뭐 진짜 뭐 소형 원전 얘기도 뭐 문재인 소형 대통령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갤럭시 부품주들도 진짜 그동안 안 좋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뜨겁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라든가 또 석유화학 업체들이 실적이 요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효성화학, 금호석유가 좀 의외로 의미 있게 반등하고 있고, 반대로 빠지는 쪽은 비트코인 관련주가 제일 많이 빠집니다. 그 규제 얘기가 좀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 창투사,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정유, 뭐 아니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런 일부 기업들은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컨택트형 기업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4차 유행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여행업종이나 광고,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 이게 이제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그걸 한번 잘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임플란트가,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거의 제가 그때 보니까 바닥에서 한 3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네. 임플란트가, 왜냐면은 우리가 치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못 갔단 말이에요. 치과를 못 그렇죠. 가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도 좀 줄고, 그러면서 주가가 정말 22,000원까지 빠졌었군요. 코로나19 때 이 기업이 코로나19 전에 7만
5,000원 하던 기업인데 불과 1년 만에 22,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번에 9만 원 갔으니까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 배경은 오스테 임플란트는 중국 1등 업체예요. 임플란트. 중국에서 1위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다시 치과를 가요. 그래서 매출액이 좀 많이 늘어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오른 배경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가 최근에 주가가 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 금요일도 좀 빠지고 일단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근데 보통 이렇게 분할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지긴 빠져요, 단기적으로. 근데 분할은 대부분 이렇게 물적 분할 말고 인적 분할은 대부분 호재거든요, 사실은. 기업 가치가 재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분할 이슈 자체는 저는 악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주가 그럼 왜 빠지느냐? 사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원이던 회사가 9만 6천 원 왔으니까 4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정 받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급등했던 기업을 조심할 때 가격 조정이 그냥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건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정상적인데 이게 갑자기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거나 구조적으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좀 업황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게 나와서 빠질 때는 그냥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